절대로 하나코를 불러선 안 돼. 이번 괴담은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괴담입니다. 일본 초등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하나코의 정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활동이 늦게 끝나 텅 빈 교실에 혼자 남아있던 키코는 잠깐 화장실만 들렀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요. 왜 학교에 혼자 남아? 꼭 이런 얘기 그렇더라.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뭐 귀신 보고 막. 화장실 혼자 가는 건 참아야 돼요. 네. 교실에서 가장 가까운 3층 화장실을 이용한 키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키코가 화장실에 들어갈 땐 모든 화장실 칸이 열려 있었는데 나오고 보니 화장실 3번째 칸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겁니다. 친구일까 싶어 말을 걸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고요. 오싹한 기운을 느낀 키코는 서둘러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복도와 연결된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아, 어떡해. 갇혔네. 그러니까. 키코는 불현듯 혼자 있는 늦은 밤 학교 3층 화장실 3번째 칸에서 하나코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너 하나코야? 하나코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자 화장실 안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소리. 그리고 잠시 후 3번째 칸 화장실 문이 열리면 나타난 빨간 치마를 입은 의문의 정체. 바로 하나코였습니다. 어우, 주저앉았겠다. 아우, 발이 돼.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와도 밤에 혼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코가 뭔가 화장실과 좀 사연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1879년생으로 알려진 소녀 귀신 하나코. 괴담에 따르면 휴일에 학교에 놀러온 하나코가 괴한에게 쫓겨 화장실 3번째 칸에 숨었지만 결국 들켜서 살해당했고 그 이후 학교 화장실에서 하나코 귀신이 나타난다는 괴담이 전해진 건데요. 이 밖에도 굳게 잠겼던 화장실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하나코가 불쑥 튀어나와 변기 속으로 아이를 끌고 갔다. 소녀 귀신 하나코에 대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요. 심지어 하나코를 소환하는 방법이 일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코를 부르기 위해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빙글빙글 13번을 돈 뒤 3번째 칸 앞에 서서 똑똑, 똑똑. 하나코 거기 있니? 나 여기 있어. 하나코가 답을 한다고 하는데요. 답을 들은 뒤 3초 안에 도망가지 않으면 하나코의 손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음침한 밤, 혼자 있는 화장실에서만 나타나는 하나코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여전히 하나코를 소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004년 일본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 퇴근길에 시즈오카현 하마마치역에 전철을 탔다는 그녀. 그런데 20분간 천천히 멈추지 않아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역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고장난 건가요? 어딘지 모를 곳을 질주하는 전철. 게다가 주변 승객들은 모두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흔들어도 기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실시간으로 자주 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한 것이었죠. 키사라기 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일단 내리려고요. 네? 시즈오카 노선엔 키사라기라는 역은 없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역.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전화 GPS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온 방울소리와 북소리. 뭐야, 방울소리와 갑자기 또 왜 음산하게 왜 방울이랑 북이야? 겁에 질린 하스미는 급하게 역을 빠져나왔고 한참을 걷다 터널이 나왔을 때 한 차량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우선 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점점 무서워진다. 그런데 점점 깊숙한 산속으로 향하는 차. 그때 그녀가 올린 글. 이 남자분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서워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스미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남자가 뭐 여성을 이거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무수한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도 키사라기 역에 다녀왔어요. 에? 몇몇 누리꾼들도 키사라기 역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없다며.
자, 이들의 말에 따르면 키사라기 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고요. 모두 방울이나 북소리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 주변엔 터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누리꾼들은요. 방울과 북소리는 저승에서 데리러 오는 소리다. 터널을 건너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 등 키사라기 역이 저승으로 가는 역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갔다 왔다는 사람은 돌아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절대 잠들지 말 것. 그리고 키사라기 역에 내렸다면 터널을 지나가지 말 것. 마지막으로 누군가 말을 건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말 것. 헐. 자신들은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는 키사라기 역. 지금도 호기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키사라기 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 기자님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 한 편인데요. 워낙에 또 낭송을 잘하시고 아 예. 네, 한어 선배시니까. 네. 누나는 피를 토하고 여동생은 불을 토하며 홀로 지옥에 떨어진 토미노. 지옥은 어둠에 휩싸였고 꽃도 피지 않는다. 내용이 뭐 후토하고 지옥 나오고 살벌한데요? 방금 한 기자가 읽은 건 일본의 유명 시인 사이조 야사가 1919년에 발표한 시집 사금에 수록된 토미노의 지옥이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얽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서 읽으면 불길한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싸울래? 털 다 뽑아버릴 진짜. 내가 잡을게. 뽑아. 내가 뭐야 이게? 영호 형. 아니, 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거지. 자, 진정하십시오. 네. 이 시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진정하시고 원래 일본어잖아요. 네. 원문을 읽어야만 통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읽으면 괜찮은 일본어 할 거예요? 줄 압니까? 몰라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럼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번역본은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 얘기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일본에서 시 토미노의 지옥괴담을 믿게 된 이유. 바로 문학평론가 요모타 이누이코가 2004년에 발표한 평론집 마음을 구르는 돌처럼의 실은 글 때문인데요. 낭독하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생긴다라는 유명한 시다. 시인 테라야마 슈지는 이를 어겼고 얼마 뒤 사망했다. 테라야마 슈지는 일본의 천재 시인이자 영화 감독으로 1983년 향년 47세에 사망했는데요. 문학평론가 요모타의 글에 따르면 그가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 읽는 바람에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를 절대로 소리내 읽지 말라고 거듭 충고했던 요모타. 하지만 그 충고를 무시하고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한 사람들이 올린 후기글. 혀를 깨문 것도 아닌데 혀가 베어 있고 자고 일어난 입안에 피가 고여 있었어요. 치고 얼마 뒤에 발이 너무 아파서 봤더니 발바닥 껍질이 다 벗겨지고 발톱이 빠져 있었어요. 시를 낭독한 사람들이 겪은 미스테리한 일들. 정말 사이조 야사의 시에 저주가 깃든 걸까요? 절대 소리내 읽어서는 안 된다는 시. 토미노의 지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저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 아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괴담을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동요와 신곡을 소개하는 일본의 방송 NHK의 프로그램 모두의 노래. 무려 59년째 방영 중인 인기 방송이라고 합니다. 특히 2007년에 소개된 사토루 군이라는 노래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거는 노래도 좀 음침한 데다가 네, 가사도 내용이 좀 밝진 않네요, 내용이. 이 노래는요, 어릴 때 친구인 사토루 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토루 군이 얼마나 이상한 아이였냐? 다음 가사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니 그럼 귀신인 거예요, 사토루가? 그런데 말이죠, 다음 가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사토루 군이 저승사자예요? 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아이돌 사이에서 죽음을 예고하는 이상한 아이, 이 사토루 군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우선 공중전화에서 10엔짜리 동전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신호음이 가는 동안 공중전화 수화기에 사토루 군, 이리 와주세요라고 3번을 말한 뒤 전화를 끊으면 24시간 내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나 너희 동네로 가고 있어. 누구야? 설마 사토루 군? 이제 너의 집 앞이야. 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토루 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전화. 지금 내 뒤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사토루 군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토루 군에게 미래 일이나 궁금한 걸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토루 군이 찾아왔을 때 주의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까. 그리고 이미 아는 걸 물어보지 말까. 마지막으로 사토루 군에게 들은 건 무조건 비밀로 할 것. 아니 말하면 어떻게 되길래? 만약에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난 사토루 군이 저승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동요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 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은 사토루 군을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사토루 군, 이리 와주세요. 이번엔 일본에서 출입 금지, 보기만 해도 으스스하고 후덜덜한 금단의 구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가요. 왜 건너? 왜 건너 거죠? 그러니까 왜 건너? 날 막아놨네 심지어. 그러면 위치나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 어딘지. 일본 야마나시현 인근의 다리, 일명 오이란 후치. 관동 지방에서 제일 가는 심령 명소로 심지어 영매사조차 꺼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 때는 약 500년 전인 전국시대. 무장 다케다 신게는 군자금을 위해 비밀리에 광산을 채굴 중이었는데요. 그리고 광부들을 위한 유곽도 함께 운영. 그런데 중요한 자산이었던 광산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비밀을 알고 있던 기녀들을 없애기로 결심. 연회를 벌여 55명의 기녀들을 다리 위로 모이게 했고요. 폭포 아래로 빠뜨려 살해했다는데요. 그런데 이후 현대에 이르러서까지 다리를 지나면 여인들의 원혼이 출몰. 만약 다리 인근에서 구슬프게 노래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거나 기모노를 입은 여인이 있다? 그러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따라갔다가는 원통하다, 원통해. 그러니까 너도 함께 가자! 기녀들의 원혼이 나타나 잡아당긴다는 전설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곳에서 2가지 암묵적인 금기 사항이 있었는데요. 먼저 절대 다리 근처에서 운전하지 말 것. 그리고 운전하더라도 라디오를 켜지 말 것. 왜 주파수 타고 들어와? 왜냐? 아니 핸들이 왜 멋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거? 다리 근처를 운전할 때면 의문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라디오에서 소름 끼치는 여자의 비명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다리와 폭포 일대만 현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 특히 원혼들이 살아있는 여성들을 부러워해서 여성들만 노린다는 얘기까지 온갖 무서운 경험담이 전해져 오자 사람들은 인근 사당에 공양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에 지자체에서 아예 출입을 금지. 원혼들이 득실거리는 다리와 폭포는 정말로 금단의 구역이 됐는데요. 금절만 하죠. 계속 저렇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한 많은 원혼의 구역, 오이란 후치. 사람이 갈 수 없게 된 지금도 그녀들은 그곳에 머물고 있을까요? 도쿄 신주쿠에 약 150년 전에 지어진 유서 깊은 이나리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나리 사원이 생기게 된 이유, 한 여인의 처절한 한 때문이라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도쿄인 도카이도 요츠야에 사는 가난한 하급무사 이에모는 아리따운 여성 오이와를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요. 하지만 오이와의 아버지가 극심한 반대를 하자
이에모는 무참히 살해. 그 뒤 아무것도 모르는 오이와를 속여 혼인까지 하게 되죠. 그런데 아, 돈도 없어 죽겠는데 자꾸 아프다고 골골대고 그냥. 에이. 남편 이에몬의 사랑은 곧 차디차게 식고 몸이 허약한 아내 오이와를 인생의 걸림돌로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이에몬은 우연히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여성 우메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우메가 고위 관료의 딸인 걸 알게 된 그는 출세욕 때문에 또다시 추악한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아내에게 강제로 독약을 먹인 겁니다. 아내 오이와의 아름다운 얼굴은 독 때문에 흉측하게 변했고 남편을 저주하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후 아내가 사망한 뒤 파렴치한 이에모는 우메와의 혼인을 강행하는데요. 그런데 혼인 전날 밤 강가에 웬 판자가 있지? 네 얼굴 내놔! 얘 털 뽑혔어. 공포 특집이잖아. 진짜 뽑혔어. 와, 피 안 나나? 한 3개를 팍 뽑았어. 악귀가 된 아내 오이와가 남편에게 달려든 겁니다. 놀란 이에모는 혼비백산의 집으로 도망쳤죠. 그런데 이번엔 쥐떼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들린 목소리. 여보 나야. 야 이쁘지? 결국 이에모는 미치광이가 되어 뭔가에 홀린 듯 신부인 우메와 장인마저 살해하고 어머. 그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건이 일어난 곳 요츠야의 이름을 따서 요츠야 괴담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이후 사람들은 악귀가 된 오이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이나리 사원을 지은 거라고 합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갑자기 화면에 딱 뜨는 게 있죠. 바로 팝업창. 그런데 아무리 끄고 또 꺼도 꺼지지 않는 팝업창이 있다면 이런 거는 대부분 가끔쯤 이제 어둠의 경로 19금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를 나오죠. 찾을 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에는 이 팝업창에 얽힌 한 괴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방과 후 친구와 집에 가던 A군은 친구 B군으로부터 묘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절대로 안 꺼지는 팝업창이 있는데 그걸 본 사람은 죽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친구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A군. 집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뜬 정체불명의 팝업창. 새빨간 창에 당신은 좋아합니까? 라는 알 수 없는 내용의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보라? 이거 왜 안 꺼져? 더 이상한 건 아무리 닫기 버튼을 눌러도 팝업창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A군의 눈앞에 펼쳐진 괴기한 현상. 화면 중앙에 가느다란 선이 생기고 글자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는데 당신은 붉은 방을 좋아합니까? 그리고는 팝업창이 저절로 꺼지고 나타나고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새빨간 화면 가득히 의문의 이름들이 날렸습니다. 너무 무서워 컴퓨터를 끄려고 했지만 꺼지지도 않았는데요.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진 인기척. 뭐야 누구야? 누구야? 한편 그 다음 날 친구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B군이 친구의 집을 찾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친구는 사망한 상태였어요. 친구의 방은 온통 피로 흥건했죠. 게다가 죽은 소년의 컴퓨터가 켜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정체불명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던 B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름들 끝! 가장 마지막에 있던 이름이 바로 죽은 친구 A군의 이름이었던 거죠. 연쇄살인인 거예요 그러면?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도는 아주 무시무시한 빨간 팝업창 괴담이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밤 12시 50분 두 남성은 일본 미야자키현 에비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 닫은 지 오래된 그린 힐즈 호텔로 향했는데요. 두 남성이 이곳을 찾은 이유, 이 그린 힐즈 호텔이 유명한 심령 스팟이기 때문이었죠. 저 건물 자체가 포스가 네. 뿜어져 나오네요. 들어와. 1992년 영업 종료 후 그대로 방치된 그린힐즈 호텔은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다 보니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군데군데 녹물이 흘러내려서 그야말로 흉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을씨년스러운 모습의 폐가 체험, 또 담력 체험을 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실제로 분명 뭐가 빠르게 지나간 걸 봤다. 누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런 귀신 목격담이 이어져 그 뒤 더욱 고스트헌터와 공포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심령 스팟으로 이름을 알렸던 것이죠. 아우 진짜 저기는 귀신이 안 나오면 이상하겠다. 안 나와도 들어갔다 오는 것도 못할 것 같지 않아요? 난 안 들어갈래요. 조심스레 호텔 1층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두 사람. 에이 뭐 심령 스폿이라더니 뭐 별거 없네. 그리고 어느새 다다른 6층. 그런데 저거 뭐야? 6층의 한 객실 문을 열어본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 밖으로 뛰쳐나간 두 사람. 이들이 6층 객실에서 본 것은요, 다름 아닌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시신이었습니다. 진짜? 자, 이후 두 사람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미 시신의 부패가 많이 진행돼 성별, 나이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현재로선 자살인지 타살인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도 시간이 더 소요될 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백고라된 시신이었나. 그렇죠. 자, 그런데 안 그래도 귀신 나오는 폐호텔로 유명했던 곳에서 정체를 모를 시신까지 발견되자 정말 흉흉한 추측들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숙자가 폐호텔에서 지내다가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소지품이나 생활용품 등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일각에서는 누군가 시신을 유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굳이 이곳에 일부러 시신을 보란 듯이 유기했다는 것도 의문점이 많은 주장이었죠. 자, 일본 유명 심령 스팟에서 발견된 의문의 시신. 그 시신은 대체 왜 폐호텔 6층 객실에 있었던 걸까요? 1990년 일본 도쿄. 한 남자가 밤늦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차창 밖으로 뭔가가 보일 듯 말 듯 하는 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창문을 열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어이 깜짝이야. 왜 그래? 개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개가 아니고요. 사람의 얼굴을 한 인면견이 희죽 웃으면서 자동차를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더 등골이 쭈뼛 서는 건 대체 어떻게 쫓아오는 거야? 지금 시속 100km인데 말이야! 나 소름 돋아 지금. 너무 무서워. 평범한 개라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를 절대 쫓아올 수가 없겠죠. 대체 그 개의 정체는 뭘까요? 소문을 넘어 목격자까지 속출을 하게 되자 인면견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당시의 일본 모 방송에서도 목격자를 수문할 정도로 괴담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도쿄 카마타의 주택가에서 촬영된 CCTV 화면인데요. 어머. 무언가 슬그머니 등장을 합니다. 저거. 저기 있네. 눈, 코, 입까지 뚜렷한 사람의 얼굴, 인면견입니다. 헐. 이게 개라고? CCTV 사진을 본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얼마 전 이 동네에서 실종된 사람 아니야? 일본의 몇몇 심령학자들과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인면견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근처에 있던 개들에게 깃든 겁니다. 아닙니다. 인면견은 대학 실험실에서 탈출한 개입니다. 유전자 조작에 실패한 개예요. 이렇게 인면견의 정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하지만 이 CCTV 속 인면견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면견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사카 우메다 지하 상가에 위치한 세메 광장에서 만약 새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인을 만나신다면 절대로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뭐예요? 여기 눈 마주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가? 동네 일진. 그 이유는 우메다 지하상가, 세메 광장을 둘러싼 한 괴담 때문인데요. 2000년대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상한 제보들이 속출. 익명의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어느 날 세메 광장 분수 앞을 지나던 중 검고 긴 생머리에 붉은 원피스를 입은 30대 초반 여성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옷의 여성이 A씨를 기묘하게 노려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A 씨의 얼굴 앞까지 바짝 다가와서는요. 아 깜짝, 어우 깜짝이야. 어이씨. 아 깜짝, 어우 깜짝이야. 어이씨. 분하다. 너 내가 죽일 거야. 여인의 눈동자는 흰자 하나 없이 온통 검은 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검은 자는 되게 무서워. 이게 무섭다. A 씨가 겁에 질려 몸이 굳은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나 A 씨를 구해줬고 붉은 옷의 여인은 그제야 사라져버렸습니다. 야, 이게 무섭다. 눈이 전부 하얀색이거나 전부 검은색이면 그 자체만으로도 무섭잖아요. 무섭지. 못 삭혔겠는데 진짜. A 씨의 제보 이후에 온라인에서는 하나같이 세매광장 분수 앞에서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붉은 옷 여인을 봤다는 일명 붉은 옷 여인 괴담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괴담이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난 궁금해요. 보면 딱 이게 있잖아. 찾아보면 나오잖아. 소문에 따르면 과거 세매광장 근처에 붉은 옷을 즐겨 입는 악기짱이 살았었는데요. 악기짱의 연인이 그녀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자 악기짱의 원혼이 세매광장 분수 근처에서 계속 젊은 남녀를 노리는 거라는데요. 하지만 2019년 세매광장의 분수가 철거되면서 자연스럽게 붉은 옷 여인 괴담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세매광장에 가서 붉은 옷 여인을 보게 된다면 절대 눈은 마주치지 말길 바랍니다. 노트에 이름이 적히면 그 사람이 죽는다는 저주의 데스노트. 만화나 영화로 나와서 다들 잘 아시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일본의 데스노트의 현실판으로 불리는 데스블로그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진짜 있다고? 데스블로그? 데스블로그의 주인은 바로 일본 배우 히가시하라 아키. 2012년 12월엔 자신의 블로그에 A사 비행기 프라모델을 가지고 노는 아들의 사진을 업로드했는데요. 그런데 한 달 뒤 A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A 여객기의 사고를 알고 있었던 그녀라고 대서특필하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진짜? 근데 저거 우연히 찬일까요? 저주가 시작된 건 2007년도입니다. 히가시하라 아키가 방송인으로 데뷔, 한 경마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면서부터였는데요. 아무리 경마 전문가들이 1위로 예상을 하던 말이라도 그녀가 선택을 하면 참패, 참패, 그리고 또 참패. 자, 게다가 그녀가 1위로 지목한 한 경주마는 무려 3번이나 골절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저분은 본인이 무섭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뭘 쓰기가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자, 그런데요. 그녀의 이 불행한 기운은 사랑의 기운까지도 막을 수 없었나 봅니다. 또 있어? 자, 그녀의 남편은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3회 우승을 기록한 일본의 유도 영웅 이노우에 코세입니다. 그런데 2003년 그녀와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참패. 그리고 2008년에 결혼한 뒤엔 베이징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도 별다른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 쓸쓸하게 은퇴를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참패 아니면 은퇴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무성한 논란들 속에서 정작 데스블로거 히가시하라 아키는요. 전 블로그 이웃들이 늘어나서 참 좋아요. 라며 정말 강철과도 같은 멘탈을 인증했다고 합니다. 금장왕이다. 이건 저주야. SBG의 저주라고! 1968년에 설립된 연예기획사 S뮤직. 국내에선 영화 러블레터 속 이츠키가 죽어가면서 불렀다는 노래 푸른 산호초를 부른 가수로도 유명한 전설적인 아이돌 마츠다 세이코를 배출하며 40여 년 동안 일본을 대표하는 굴지의 기획사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속사에 대체 어떤 저주가 서려 있는 걸까요? 그 시작은 1986년입니다. 1982년 N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 탄생으로 화려하게 연예계에 입문한 오카다 유키코. 이후 국민 여동생이라 불리며 청순한 외모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1986년 4월 그녀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소속사 건물에서 돌연 투신 자살을 하고 맙니다. 당시 정말 초절정 인기를 얻으며 승승장구하던 그녀였기에 갑작스러운 자살은 일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그녀의 매니저였던 미조구치 노부로조차
소속사 건물 화장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사람들은 S뮤직의 저주가 아니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유도 없이 저랬을까요? 대체 연속으로. 사실 S뮤직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 과거 에도 막부 시절 초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저택에서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의식을 치렀던 자리라는 겁니다. 귀신이 드나들던 터에 사무실을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그 저주 때문일까요? 2006년 유명 개그맨 나카지마 타다유키가 백혈병으로 사망. 2009년 8월 청순의 아이콘이었던 가수 겸 배우 사카이 노리코의 마약 스캔들까지. 결국 이런 사태들이 이어지자 은밀히 퇴마사와 풍수지리 전문가를 부르기로 했다는 소문까지 무성했습니다. 그럴만하죠. 네, 이유가 없으니까. 안 좋은 일이 계속 나니까. 네. 계속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끊어야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S뮤직의 저주는 피할 수 없는 걸까요? 2009년 7월 돌연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사무실을 이전한 뒤에도 2013년 일본의 천재 아역 배우 출신 아다치 유미의 불륜에 이어 2016년엔 일본의 국민 호감 연예인 가수 베키의 불륜 사건 등 S뮤직을 둘러싼 안 좋은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따라왔구나. 40년 넘게 끊이지 않는 S뮤직의 저주. 일본 톱스타들의 잔혹사. 과연 그 저주의 끝은 무엇일까요? 일본의 성우이자 가수인 토마츠 하루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いい汚らしい手で私の銃に触れるのもやめてちょうだい待った 와, 이거 같은 사람이에요? 야, 이 표현을 다양하게 하시네. しちゃうのかな 뭐 이 정도로 성우 부문에서 활약이 뛰어났던 성우인데요. 그런데 토마츠 하루카가 내뿜은 저주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녀가 첫 주연을 맡은 TV 만화 신곡죽의 폴리포니카. 이 애니메이션은 유명 성우진이 대거 참여해서 아주 큰 기대를 모았고요. 여기서 토마츠 하루카는 주인공 코티카르데 역을 맡았는데요. 그런데 회가 거듭할수록 애니메이션이 비율을 무시한 형상이나 그림체가 바뀌는 등 일명 작화 붕괴의 신화 창조를 쓰면서요. 원작 팬들이 모두 철저히 외면! 작화 붕괴가 그 그림 애니메이터가 잘못한 거지 뭐. 저 성우가 그린 게 아니잖아요. 성우 잘못입니까? 네. 제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지 아, 않습니까? 들어볼게요. 예. 네네네. 2008년 4월에 방영한 TV 만화 투 러브 트러블. 이 작품의 원작은 2006년부터 3년간 만화 잡지에 연재, 누계 발행 부수가 무려 1000만 부 이상 찍을 정도로 대박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마츠 하루카의 저주가 정점을 쫙 찍는데요. 깜짝이야. 성우예요? 성우 지망생입니다. 네네네. 투 러브 트러블에서 토마츠 하루카는 주인공인 라라 역의 성우를 맡았었는데 만화 구독자 인기 순위 최하위를 딱! 그 뒤 정말 갑작스레 2009년엔 급 연재 중단 사태까지. 이후에도 그녀가 성우를 맡은 작품들이 줄줄이 대여섯 개가 망작 오브 망작이 되면서요. 토마츠 하루카가 주인공 성우를 맡으면 무조건 망한다 라는 괴담이 팬들 사이에서 거의 기정사실화됐고요. 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슬램덩크와 함께 90년대 일본 대표 청춘 만화였던 H2. 다들 아시죠? 아다치 미츠루. 아다치 미츠루. 이것도 망쳤어? 네. 설마. 아다치 미츠루의 원작 만화 크로스 게임의 주연을 맡았는데요. 이걸 망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아다치 미츠루의 애니메이션 중 시청률이 최저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야, 근데 진짜 이게 뭐 이유가 뭐든지 간에 저 성우 본인은 정말 스트레스 받겠다. 그럼 열받지. 짜증 장난 아니겠다. 내 탓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미안하고. 예. 하지만 토마츠 하루카는 자신을 둘러싼 저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성우가 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저한테 역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끝났으니까 잠깐 저 의자에 앉으세요. 자, 이곳은 일본의 월스트리트로 통하는 도쿄 오테마치 한가운데 위치한 무덤입니다. 와, 월스트리트라는데 그 한가운데 무덤이 있어요? 높은 빌딩 숲속에서 유독 이질적인 분위기,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그곳. 이 무덤 근처에서 근무하는 증권맨들은 이봐요. 거기 창문은 절대 열지 말라니까. 그 무덤이 보이는 창문 쪽으로는 등도 돌리면 안 된다고요. 함부로 무덤 쪽을 쳐다보는 건 금기.
저주를 피하기 위한 불문율이 존재합니다. 그 근데 제 생각에 정말 이상한 게 저기가 아마 땅값이 되게 비싼 곳일 텐데 도대체 무덤의 주인이 누구길래 그러니까 저렇게 있을 수 있는 거냐 이거. 여의도 금융가 한복판이고 그러니까. 테헤란로 한복판에 저런 거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무덤의 주인은 일본 헤이안 시대 무장 타이라노 마사카도. 그는 반역을 일으켰다가 참수.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내 몸은 어디 있는가? 내 몸을 해한 이들을 찾아가 죽여버릴 것이다. 강한 원령이 된 마사카도. 교토에 효시된 그의 머리가 어느 날 도쿄까지 휙 날아갔고요. 그 머리가 떨어진 곳 도쿄 오테마치에 마사카도의 머리 무덤 저 사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후 일본 제1의 원령으로 불린 마사카도. 현재 그의 머리 무덤은 도쿄 최고의 심령 스팟으로도 통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설이 아닌 거예요? 심령 스팟이라니. 뭔 일 있었나 보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마사카도의 머리 무덤이 붕괴되자 무덤을 아예 철거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당시 무덤 철거 공사 관계자 중 무려 14명이 사망. 아이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또다시 머리 무덤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무덤을 파헤치려 한 불도저 운전자가 사망. 자, 마사카도의 머리 무덤을 철거하려고 할 때만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이에 사람들은 마사카도의 원령이 분노한 것이다. 당장 공사를 중단하라 라며 거세게 항의했고요. 결국 마사카도 무덤 철거는 중단됐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저주까지 발동하며 일본 제1의 원령으로 불리게 된 마사카도. 마사카도의 머리 무덤 인근에 위치한 오테마치 사람들은 혹여나 그의 원령을 노하게 하지 않을까, 혹여나 저주를 받진 않을까 두려워하며 늘 조심하고요. 마사카도를 위한 위령제를 지내며 그 원혼을 달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본 정부 역시 마사카도의 저주를 의식했던 걸까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며 대대적으로 도쿄 오테마치 일대를 재정비했지만 마사카도의 머리 무덤만큼은 그대로 이 머리 무덤만 재개발해서 쏙 제외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 정도면 정부가 믿을 정도면 뭐. 정부가 약간 겁먹었네요. 그렇죠. 괜히 건드리려고 하다가. 우리나라도 사실 오래된 나무 벨 때는 뭐 좀 기도도 하고 막 그러니까. 술도 뿌리고 막 이런 거 제사도 하잖아요. 지내고. 그런 거 안 하면 사고 당한다는 얘기도 있고. 일본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강한 원령 마사카도의 머리 무덤. 혹시 도쿄 오테마치에 간다면 이 마사카도의 저주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기자님들 혹시 손등박수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박수를 이렇게 친다는 겁니까? 네, 손등박수.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둘 다 잘하네. 이게 안 돼야 뭐야? 사람이야? 잘하는데 왜 비웃어? 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일본에서는 이 손등박수를 심상치 않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노기자카 46의 멤버 호리 미오나는 겁쟁이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손등박수를 꼽기도 했는데요. 무섭대. 뭔가 무서워라고. 뭐가 무서워 이게? 이 손등박수의 숨은 의미, 바로 죽은 자의 박수라는 겁니다. 망자? 나 안 됐어 아까 사실은. 아니 여기가 여기 안 소리야. 닿더라고. 아니 안 닿았어. 뭔 소리야? 쩍쩍 많이 나왔구만. 닿지가 않더라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 손등박수가 일본에서 죽은 자의 박수로 불리는 이유,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를 죽은 자만이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보고 이 손등박수를 치는 것은 빨리 저승으로 넘어가라 이런 뜻으로 상대를 저주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왜 쳤어? 나 되지가 않더라니까 이게. 참 신기하네. 미치 왜 이렇게 안 아유 초딩들 진짜. 아, 무서워. 일본의 심령 현상 전문 사이트와 손등박수를 조사한 일본의 모 미디어에 따르면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를 만든 프로듀서 층쿠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과거 그가 보컬로 활동했던 록밴드 샤란큐로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자 방청석에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이 갑자기 손등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머, 뭐야, 왜 저래? 저러고 있지. 손이 왜 이렇지? 그런데 이후에 건강하던 그가 갑작스럽게 후두암을 진단받았고요. 결국 성대 수술을 받고 노래뿐 아니라 프로듀서 활동까지 중단하게 됐다는데요. 일본 심령 관련 매체나 손등박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손등박수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